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옷을 만들 때 꼭 유념을 하면서 패턴도 그러고 만들 때도 그러고 유념하면서 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영상들을 올려보면 다들 좀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들이 사정이 또 여건이 좋지 않다는 거 이해하시면서 와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이 너무 빠르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기는 15분 내에 하려고, 그 다음에 또 저희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니 약간의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옷 만들 때 생각하면서 해야 될 내용들. 자, 먼저 우리가 이런 그 티나 그런 원목 라운드 넥 그런 목선의 디자인을 할 때에 유념해야 될 내용인데, 이 목둘레가 22인치가 넘지 않으면 옷을 입을 수가 없을 수 있다. 물론 머리 작으신 분은 입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균치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22인치가 넘지 않으면 옷을 못 입을 수 있다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원단들은 이게 다이마루 원단이라고 그러죠. 다이마루 원단들은 늘어나니까 작아도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늘려보면 한계쯤 있어요. 근데 22인치가 안 되면 못 입어요. 그런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자급복 같은 게 옷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급복을 만들려고 하면 그 원단이 질겨야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 자급복은 질기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잘 찢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자급복을 입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뭐 기계를 만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특히. 그러면 그 자급복이 기계에 걸려 들어가는데 찢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위험해져요. 그래서 자급복을 만든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 원단은 질기지 않으셔야 돼요. 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좋은 옷이라고 하면 어떤 옷이 좋은 옷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강의하면서 그 내용을 질문을 제가 던져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좋은 옷이라는 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비싼 옷 그러세요. 근데 비싼 옷도 좋은 옷일 수도 있죠. 근데 가장 좋은 옷이라 하면 뭐냐면 신체의 체온을 가장 잘 유지해 주는 옷이 좋은 옷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재를, 어떤 한 소재를 가지고 옷을 만드는데 그 소재들은 공기가 순환되는 옷이 있고 공기가 순환되지 않는 옷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닐이나 이런 건 이게 공기가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감 같은 경우에도 나일론이나 폴리 소재를 하게 되면 그 공기 순환되는 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 가죽은 공기가 순환되는 거예요. 천연이니까. 그러니까 모피나 이런 건 다 공기 순환되는 거예요. 피부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겉감은 모피를 해서 천연을 썼는데 안감이 만약에 폴리 소재나 그렇게 하면 공기 순환이 안 되면 좋은 옷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감은 예를 들어서 실크나 이런 소재를 사용해서 천연을 같이 맞춰 주셔야 좋은 옷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가르쳐 보니까 이게 모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1야드라는 내용, 한마라는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야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원단을 살 때 1야드, 2야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나누어지는 예를 들어 1.2야드, 1.3야드를 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0.1야드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한마, 두마 하셨지만 그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1야드가 어디서 나왔냐면 36인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36인치의 10분의 1이 0.1야드예요. 그런데 1야드를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1야드는 90cm로 알고 있는 분이 많으세요. 절대 아니에요. 91.6cm 정도, 91.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단을 사려고 할 때에 1야드 90cm 얼마 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아요. 차라리 90cm 단위로 우리가 얼마에 한다. 그거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1야드는 90cm가 아니에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다트와 MP 차이가 뭐냐면, 자, 다트와 MP 차이. 패턴상에서는 다트와 MP가, 우리가 그리는 상황에서는 다트와 MP가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다트는 디자인상으로 그 표기되어 있는 그 모양이 봉제선으로 나타나요. 옷을 만들었을 때. 근데 MP는 이미 패턴상에서 조작되어 버렸기 때문에 실제 옷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신체의 허리단, 그러니까 우리 실무용어는 오비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지 허리단, 스커트 허리단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옷을 만든다. 그러면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허리가 26인 사람이 허리단을 만든다. 그러면 패턴상으로 26인치를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허리단에는 원단을 두 겹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외경과 내경이 둘레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을 할 때에는 외경에다가 그 사이즈 패턴상을 놓고 재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단한 길이를 원을 만들면 그 내경은 원단 두께에 따라서 내경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허리가 26이라 해도 그 원단 두께에 따라서 추가로 더 주셔야 실제 사이즈에 느끼는 사이즈가 맞는다는 거지. 그래서 원단이 두꺼워지면 예를 들어 26이라 해도 27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원단이 얇으면 26이면 26, 2분의 1인치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의, 하의가 나누어져 있는 옷과 연결되어 있는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스커트와 상의가 연결되는 옷을 말하잖아요. 코트도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코트하고 원피스하고 같아 보이지만 작업할 때 유념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밑단에 그 접어지는 부분에 심지를 부착해요. 그 형태가 잘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코트의 밑단에 심지는 부착하지만 원피스나 스커트의 밑단에는 심지를 되도록이면 부착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자, 원피스는 밑에 하이 부분에 대한 거는 스커트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커트의 밑단에 심지는 붙이지 않으시는 게 좋다. 왜냐? 스커트 밑단은 약간 찰랑거리는 맛이 있어야 돼요. 여성스럽게. 코트는 근데 여성스럽게 하고 싶다. 그럼 찰랑거리게 하시면 그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코트는 밑단에 심지를 붙여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셔링양, 우리가 소매도 그러고 허리도 그러고 셔링양을 많이 우리가 사용해요. 요즘도 식품 같은 거 셔링 많이 넣잖아요. 그럼 그 셔링양을 얼마를 정하면 이만큼 될까에 대한 개념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완성 길이, 실제 셔링을 잡았을 때 완성 길이를 얼마를 냈을 때 셔링 양이 얼마 된다 기준을 삼을 때 어떻게 삼으시면 되냐면, 좀 풍성하게 느낌한다. 그러면 그 완성 길이 곱하기 2배 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셔링을 하고 싶다. 그럼 그 완성 길이의 반, 2분의 1 양을 추가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그 셔링 들어간 양이 그냥 느낌적으로 자글자글한 정도, 살짝 들어간 느낌만 원한다. 그러면 그 완성 길이의 3분의 1만 추가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실의 굵기를
우리가 매수 그래요. 그러니까 뭐 30수, 20수, 40수, 특히 마집 같은 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매수라는 걸 많이 들어봤는데 그 숫자가 높은 게 가는 건지 낮은 게 가는 건지 굵은 건지 뭐 그 개념이 잘 안 쓰잖아요. 자, 그 숫자가 높을수록 실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수의 실은 굉장히 가는 거죠. 하늘하늘하죠. 그래서 뭐 아직도 굵은 실은 뭐 7수, 8수, 9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굵은 거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한 개념을 매수할 때에 그 실 숫자가 높을수록 실이 가늘어진다. 그리고 가장 원단을 많이 사용하는 그 수는 20수, 30수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그 실의 굵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데니아라고 해요. 몇 데니아. 그런데요, 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코화사라고 많이 사용하시죠. 코화사가 뭐냐면, 코화사는 폴리에스터하고 나일론을 섞어 놓은 실이에요. 그래서 코화사의 특징이 뭐냐면 그 실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봉제를 할 때에 원단이 예민한 원단, 특히 원단이 이게 움직이기 잘하고 늘어나지 잘하고 하는 실들, 그런 원단의 조임, 짜여짐, 그런 실에는 되도록이면 코화사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약간의 미숙한 봉제를 해도 그 봉제사, 코화사는 큰 변화가 별로 덜 하니까 그래도 받고 난 뒤에 그 모양을 유지시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실무에서 말하는 가당사나 가당실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는 약간 텐션이 있어요. 그 실은 원단이 약간 텐션 있는 걸 박아버리면 나중에 받고 난 다음에 원위치 돼버리면 그게 오는 현상, 우리는 박카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오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프로들은 그 장력 조절을 잘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코화사의 특징, 그걸 좀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카라 심지. 그러니까 카라는 셔츠 카라, 뭐 베일드 카라, 그런 카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스텐 카라는 카라의 보여지는 외형상의 한 장이잖아요. 근데 밴드 카라는 와이셔츠 카라, 그런 거는 카라가 두 개가 만나잖아요. 근데 외형상에 보여지는 카라 형태, 거기에는 심지는 둘 다 바이어스 계열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카라는 목선을 타고 돌아와요. 이렇게 곡선을 유지해 줘야 되니까 겉감은 몸판과 이색 색깔 차이 나기 때문에 그 결선을 몸판 뒤중심에서 같은 계열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밑카라는 바이어스 계열 사용하지만 심지는 둘 다 바이어스 계열을 사용하시는 게 그 곡선을 만들어지는 형태가 더 부드럽게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5 사이즈는 제가 미시 기준에 34, 26, 36이라고 미시 기준을 말씀 많이 드렸는데 55 사이즈인 사람 어깨 넓이는 16 정도 된다. 그건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등 길이라 하면 뒷목점에서 웨스트까지의 길이, 등 길이. 그러니까 55 사이즈 사람의 등 길이는 15인치 된다. 그런 거 정도는 기억하시고 패턴을 하셔야 이 밸런스, 어떤 사람이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허리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기준을 알면 더 이쁜 옷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평균치에 대한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온난을 엄청난 온난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양하게. 근데 우리가 겨울 원단, 특히 겨울 원단 같은 경우에는 기모가 있는 원단들이 많아요. 특히 캐시미어 이런 거, 알파카 이런 거 다 기모가 있잖아요. 모피 특히 이런 거는. 근데 그 기모가 있는 원단들은 옷을 만들 때 항상 뭐예요? 기모가 밑으로 가게, 아래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벨벳이라는 원단은 꼭 기모가 위로 가게 만드셔야 돼요. 그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으세요. 자, 그럼 왜 벨벳 원단은 기모가 위로 가게 재단을 해야 되냐면, 벨벳은 기모가 아래로 가게, 캐시미어처럼 아래로 가게 재단을 하면 그 본래의 색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스모그 현상처럼 뿌옇게 보여요.
그러니까 벨벳 원단의 기모 방향은 위로 가게 해야 된다. 그럼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그 원단을 길게 됐잖아요. 이걸 목에 둘러보세요. 이렇게 목을 이렇게 둘러서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면 선명한 제가 발음이 선명한 색깔이 보이는 부분이 보여요. 그 부분이 자세히 보시면 기모가 위로 가 있어요. 그래서 벨벳 원단 할 때는 꼭 기모가 위로 가기 전에 해야 본래의 색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뭐 두서없이 제가 갑자기 정리를 해서 이 영상을 찍어봤는데 만드시면서 도움 되시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